안녕하십니까. 현장 21입니다. 이달 초 20대 여성이 중국 동포에게 잔인하게 피살당한 여파로 우리 사회에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사회가 위축되고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포함해 애꿎은 외국인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외국인을 어떻게 품꿔가야 하는지 그 공존의 조건을 김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외진 골목길.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피살되고 경찰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만에 찾은 현장은 평온했습니다. 사건 직후 누군가 놓고 갔던 백합 꽃다발도 없어진 채 한 여성의 한 맺힌 죽음의 흔적은 사건 현장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좀 많이 잊고 사시나요, 이제 또? 잊혀져 가겠지요. 뭐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겠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진 사건의 진실과 범죄에 대한 공포까지 다 사라진 것일까? 28살 고 광모 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끊겨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 그 집 앞.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피의자는 곽 씨를 사정없이 넘어뜨린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곽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범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곽 씨는 112에 필사의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눈앞에 놓인 그 짧은 순간의 녹취록에는 자세한 건물의 위치와 상세한 정황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는 7분여 동안 이어졌고 피해자의 비명이 계속됐습니다. 다급한 그 비명 그 뒤에 그 아주 그냥 간절하고 정말 막 가슴을 쥐어 퉁퉁 때리는 그러한 목소리, 막 비명 질리는 소리, 너무너무 그 처절했던 그 소리입니다. 언젠가 경찰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저버린 채 경찰은 무능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납치 장소까지 알려줬는데도 제대로 된 수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박 씨는 결국 살해됐고 시신은 잔혹하게 훼손됐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몸부림쳐하는 그 소리에 대응하는 112 신고센터에 너무나 느긋한, 그냥 당연하게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 그냥 아무 무성의 없이 대답하는 그거에 저희는 가슴이 두 번 무너지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공척하라 소명서 한 명이라도 다급하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정말 무슨 큰 사건 같은데 라는 말을 기대를 했었어요. 경찰의 대응이 빨랐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적어도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가족들은 한없이 허무하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되돌릴 순 없잖아. 하지만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해야 누나가 원한은 안 가질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한 여성을 살해하고 엽기적으로 그 시신을 훼손한 피의자. 오원춘은 중국 동포였습니다. 내향적, 소극적 성향으로 사회적 대인관계가 협소하고 학습 지식 수준과 범죄 지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으로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근로를 해온 오원춘. 전국을 떠다닌 행적에 다른 범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공포는 이어졌습니다. 07년 9월부터 8회에 걸쳐 출입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경남 거제, 부산, 제주, 용인, 대전, 수원 등지 노동일을 하여 주로 현장 숙소와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여, 그런데 수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 서울 영등포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딱 내리니까 살인자가라 그래. 나라고 그래. 여기 직업동이잖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러고 볼게. 살인자가라 그래. 탁 둘러서 뛰어서 옆으로 간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직업 소개소장을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그 역시 중국 동포였습니다. 연이은 잔혹 범죄와 살인, 시민들의 공포는 커져갔습니다. 이제 귀가를 할 때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주위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제가 또 근무지가 하필 수원이라서 더 무서운 것도 있고요. 특히 중국 동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인종차별은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주위에 또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중국 동포들이. 그러니까 그게 선입감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웃집에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무섭고. 저는 원래 그냥 좀 이렇게 흉흉하니까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무섭고 화나고 그러고. 이렇게 물이 찌어 있으면은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은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일까 며칠 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의 토막 사체가 발견되자 외국인 범죄 가능성부터 제기됐습니다. 범행은 결국 한국인 남편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얼마나 커졌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젠 역으로 중국 동포들이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회원이 6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조선족 대모임. 1년에 한 번 열리는 야유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 위기에 몰릴 만큼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수원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난 후 이런 우리 조선족 커뮤니티 거기서 볼 때 보면 알립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살인 사건 겹치다 보니까 댓글 단계 몇 개 없습니다. 본래는 그 시간에 되면 한 7, 80개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뭐 한 20개 정도 그렇게밖에 안 옵니다. 중국 동포에게 우호적이던 한국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참석하는 모임이 우리 모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만은 모임할 때 한국인들이 한 10% 정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한국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수원 사건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최근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일본에 나가게 되면 한국 분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데 제가 조선족이라고 말하기도 좀 스스로도 좀 꺼립니다. 우리 어디 가나 왕따 다 당한 기분이죠. 어디 회사 가든지 사람이 무서 못 썼는데 사건 터진 다음부터는 좀 힘듭니다. 찾기가. 예, 직업 찾기 힘들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자 한 명으로 전체 중국 동포가 예비 범죄자처럼 여겨지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니까 조선족 욕 먹게도 됐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제가 많이 대화했는데 욕해도 욕을 먹습니다. 우리 같은 동포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한두 명이 그랬다 해서 전체 조선족 다 그런 흉악한 살인범을 보면 그게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가운 시선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 뒤통수를 치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올라보게 되면 조선족 짱깨 적살단이요, 조선족 적살단 이런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꽤 조직해가지고 조선족들을 척살한다, 회원 척살단 모집한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선 중국 동포를 모두 강제 추방하자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도 중국 동포도 모두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이주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인터넷상의 공격은 중국 동포를 넘어 다른 외국인들로까지 번졌습니다. 원색적이고도 강도 높은 비난으로도 모자라 도를 넘어선 악성 게시글들은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일어나면서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다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오히려 이 일에 인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봐 그게 더
오히려 더 걱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는 게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단순히 범죄에서만 기인하는 것일까? 2008년 개설돼 회원수가 9천여 명에 달하는 반다문화 카페. 이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하자는 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이성복 씨를 만났습니다. 과거 목수일을 했던 이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고 임금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수가 8만 원 치고 들어와. 그럼 13만 원 받던 목수가 일을 하겠습니까? 기사님 같은 일을 하겠냐고.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근로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한국인만 있으면 얘기가 또 틀려집니다. 우리가 작업 환경을 개선을 해달라,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니들 일하기 싫으면 말아라, 외국인 치고는. 이게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이라 이거죠. 여기에 한국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을 외국인과 나눔으로써 서민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혈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민족주의자는 맞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그 지원책이 어느 정도인지 못 깨달으시죠. 이런 게 문제라고요. 조선족 65세 한국 국적을 주게 되면 여기에 나온 그 각종 일단은 연금부터 줘야죠. 그 요양보험 다 누구 돈으로 해주는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자스민 씨에 대한 공격도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다 이거예요. 그만큼 자국민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자스민을 욕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이자스민도 그 혜택이죠. 그런 외국인 우대 정책의 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지원 법안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갈수록 황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빈자에 대한 복지입니다. 외국인과 결혼만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재산,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집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그 상실감과 분노의 표적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사회나 다문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외국에서도 제노포비아 현상은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한정된 재화를 왜 외국인들과 나눠야 하느냐는 경제적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자기들의 것을 앗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감들이 표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겪던 시기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표출되지 않다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났고요. 백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의 외국인 혐오 현상은 이번과 같이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중에게 더 쉽게 다가갑니다. 이런 외국인 범죄가 계속 증가했을 때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내국인이 결국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이로 인해서 근거 없는 인종 편견, 인종 혐오증이 발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